인데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루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 12년의 대선 득표율 투표가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에 새벽 5시 25분인가요?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개표 시작 6시 40분 종료. 7시쯤에,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가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시에 10시에요.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시 투표율은 51.6. 득표율은 6표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루적을 시켜봤어요. 영루적. 영루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걸 영루적을 시켜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2시 54분에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 52분인 거예요. 여기가 19일 날 개표가 시작된 6시 40분이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경기도는 거꾸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개표가 돼서 마감이 1시 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17분까지 영루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합산한 것처럼 경기도도 그렇게 나타나요. 경기도도 박근혜 후보가 파란색이에요. 이쪽 개표 초반에 이기죠. 뒷부분에 가면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뒤에 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은 53%까지도 치솟습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계속 앞서요. 이렇게. 정누적과 유사한 모습이죠. 인천도 볼까요? 옆에 붙어있는? 인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요. 소위 선언이 일어난 이후, 당선 선언이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표 시작 시점과 개표 마감 시간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뒷부분에 몰리는 건 다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졌는데 이 뒷부분은 이깁니다. 최고 52%까지 찍어요. 그리고 확 떨어져요. 끝에 가서 다시. 강원도도 봅시다. 강원도 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뒷부분 마지막 1시간대 이때는 여기는 6시 4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11시 35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10시 부근부터 10시 이후 10시가
당선 선언이 된다예요. 그때부터 쑥 떨어지고 문재인은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집중적으로 문재인이 올라가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는 더 짧아요. 강원도는. 경상남도 졌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새벽 3시께 끝나거든요. 2시 53분에. 근데 마지막 1시간 정도 역시 문재인 표가 달립니다. 그래서 62대 36인데 끝에 가면은 51대 46으로 역전돼 있어요. 끝에. 경상남도 이거 끝부분을 자세히 표시한 겁니다.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이 졌어요. 졌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나죠. 여기는 역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표가 뒷부분에 몰려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59대 39 이 정도였는데 여기 49대 47로. 자, 부산 광역시 확대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표가 쭉 올라가서 요 끝부분에 가가지고 끝부분에 약 20분, 15분 정도는 역전이 일어나요. 서울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 동네입니다. 역시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해요. 언제부터? 새벽 3시경부터 5시 사이. 2시간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오다가 뒤에 가서 추세는 계속 똑같습니다. 울산 문재인 후보 치고 올라가죠? 끝에 올라가서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전도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순간에. 제주도는 아주 극명합니다.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지만 요 30분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제주도에서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은 이깁니다. 이렇게 역전돼서. 자, 충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서 올라가요. 이거는 당시 1분 간격으로 발표된 방송 데이터를 그대로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선관위 자료하고도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죠. 예. 예외. 그럼 예외는 없냐? 있어요. 대전은 박빙이었어요. 동네가. 거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거의 박빙으로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거꾸로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49.8, 49.6 이렇게 박빙이었거든요. 끝에 가서 박근혜 후보가 55.1%로 요 지속 기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추세를 보자면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을 치고 나가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16개 대형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을 누적하면 4시간이지만 예외도 있긴 있으나 공통점 뭐냐?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할 사람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분에게. IS 책도 드리고, 밀란 책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설득이 되면 여기 나와서 출연도 시켜드립니다. 저 표를 작성하신 분은 뭐라 그래요? 그분도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리했을 뿐. 앞으로 이런 거에는 퀴즈라는 제목을 붙이지 마세요. 그럼요. 뭐 과제라든가 뭐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퀴즈하고 속잖아요. 일단 퀴즈의 형식으로 하세요. 퀴즈를 잠깐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방송에 발표됐던 그 시간 단위당 득표수를 누적을 하면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이겨요. 개표 뒷부분 4시간 동안. 특정 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혹은 그 투표함이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투표하면 도착하는 순서대로 개표하게 돼 있어요. 도착하는 순서라는 건 어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퀴즈로 낸 건데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막판 개표가 가능한가? 설명 좀 해다오. 아직 여기에 답할 만한 답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 구에서 그 숫자를 다 구해서 다 분석한 거라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선거구별로 경기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
이것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도 역시 영누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 끝에 가가지고 끝 직전은 박근혜 표가 확 올라가죠. 문재인 표는 확 떨어지고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요. 문재인 표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데 의정부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녹양동 제4투표구, 장항동 제3투표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녹양동 제4투표구에서 박근혜, 문재인 각각 득표한 비율이었습니다. 박근혜 48, 문재인 50.8. 그게 심사집계부에서, 심사집계부라는 건 이 테이블 위에 표를 쏟아놓고 거기서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집어넣으면 착착착착 분류가 되잖아요. 시간이 기록돼요. 그 기계에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그런데 녹양동 제4투표구에는 10시 16분에 기계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10시 38분에 저 제4투표구는 종료가 돼요. 개표가. 그러고 나면 뭐가 일어나면 여기서 그 판사 출신이죠. 보통. 선언을 합니다. 개표 끝났다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기록에 남아요. 이건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 10시 38분에 문재인이 우세한 녹양동 제4투표구가 기계를 통한 개표는 10시 38분에 끝났는데 이게 선언이 된 거는 이게 공표 시간이에요. 공표 시간. 선관위 위원장, 보통 부장판사가 합니다. 손으로 적성해서 시간을 적는 거예요. 끝났다고. 요렇게 개표가 완료됐다고. 요거는 공표가 어떻게 되냐면 11시 55분에 공표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은 10시 36분에 됩니다. 개표는 끝났는데 2시간 있다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누적되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그 현상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요런 녹양동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앞에 개표가 끝났는데 한참 있다가 발표되는 방송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어요. 전 이게 영누정 미스테리의 그 구성물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장항동 제3투표구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52.9%, 46.9% 이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온 동네예요. 10시 28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죠. 10시 39분에 전자개표기 상으로는 개표가 끝났어요. 그거를 선관위원장이 10시 56분에 수기로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방송은 8시 5분에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항동 제3투표구가 방송에 발표된 시간은 8시 5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개표가 나오기 전에 방송이 됐다고요. 이 설명할 방법은 첫 번째, 이 기계 시간이 잘못 기록됐다. 두 번째, 부장판사가 잘못 적었다. 문재인 표가 뒤에 발표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게을러서 그랬거나 사람이 그때 밥 먹으러 와서 그랬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그랬거나 너무 뭉치가 많아서 밀렸거나 등등등 말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미룬 거 아니야? 이건 추정에 불과해요. 종이에 적은 시간보다 거의 2시간 일찍, 3시간 가까이 일찍 방송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려면 요 두 가지의 시간이 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투표함에 도착을 안 했어요. 장항동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계적 오류, 사람의 실수 혹은 뭐 도착 시간 기재의 실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동네는 이런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인천구 광역시 계양구의 작전서 운동 제4투표구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것이 이렇게 뒤로 미룬 케이스예요. 이런 게 다른 동네에도 많이 있다고 뒤로 밀린 것은. 특정 후보의 그 개표 완료보다 한참 뒤에 방송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5건, 10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영누정에 영향을 준 거 아닐까.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찾고 있어요.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된 연어 케이스, 응? 연어라고 부릅시다.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역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동네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수개표 작성하고 공표를 이때 하고
집계가 발행한 방송 공개 시간은 8시 26분이에요. 이건 최종입니다. 최종.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전 국민이 받고 다 일일이 기억 못할 뿐이에요. 선관위원장이 작성한 표에는 10시 53분에 공표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연어죠.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냐고. 개표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방송이 되냐고요. 저기 방송 공개분이라는 건 특정 방송사인가요? 아니면 모든 방송이 합동? 그렇죠. 합동 방송이었고 데이터는 동시에 받았거든요. 선관위 서버에서 방송국으로 1분 단위로 쏴줬어요.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아니 방송국이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제2투표구의 데이터를 받지 않는데 방송할 수 없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고.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부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내내 이겼어요. 끝까지. 이기긴 했지만 요 뒷부분에 가서 11시부터 투표가 끝나 마감되는 12시 40분 50분 때까지 문재인 후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끝에 가면 문재인 후보 49가 되고 박근혜 후보는 50.5가 돼요.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4구에 괴정 1동 제2투표구 62.6대 37.1%입니다. 여기 최종이 19시 43분에 개표 시작했고 9시 55분에 개표가 끝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상하잖아요? 왜 개표가 완료된 시점보다 먼저 방송되는가? 제가 이제 3개 정도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게 여기밖에 없냐? 많습니다. 15,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투표구가 그 중에서 한두 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바쁘다 보니.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많다고요. 얼마나 많은가?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많다고! 여기서 퀴즈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많은가? 아니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상한 거 진짜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방송 공개라는 거는 방송사들이 공표를 한 거죠. 몇 투표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아니고. 자료가 아니라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사가 방송하기 전에 방송사가 무슨 자료를 가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폐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있어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두 자료는 정보 공개를 통해 다 받아뒀고 전국에 15,000개 넘는 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아뒀고 이 자료는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송에 나갔던 데이터들은 그 엑셀의 형태로 선관위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뒤집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럼 선관위에 물어볼게요.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제2투표구만 물어보세요. 딴 데 맞는데 그건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요렇다고 답하면 이걸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된 거야? 막 대리들 있었거든요. 근데 정수가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지 나 않았죠. 김어준인데요? 하고 물어보지는 아직 않은 거죠? 물어보진 않은 거지, 아직. 자, 이건 퀴즈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줘보십시오. 재밌죠, 퀴즈? 무서운 퀴즈죠. 이게 무슨. 영류정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함만 뒤에 가서 열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최초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막 보여드렸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힌트가 되는 보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표 공표되는 이후에 통상적으로 방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더 이상 걸려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한참 뒤로 미뤄졌던 케이스들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혹시 뒤에 문재인이 유리한 표들이 특정 후보가 유리한 표들이 뒤에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현상들, 이런 밀기 현상들이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건 추정이에요.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현상을 추정하다 보니까 통계를 내면서 연어 현상이 나와요. 거꾸로. 제가 연어 현상이라고 붙인. 뭐냐면 개표 과정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방송부터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퀴즈로 냈던 것은 이 연어 현상은 왜 일어난 걸까요? 뭐라고. 제가 연어 현상을 붙인 거예요. 학계에 없는 겁니다. 검색해봐야 안 나와요. 경상남도 김해시도 영류적 미스테리 그 케이스예요. 심사집계부가 개표를 시작한 시간은 10시 반. 개표가 심사집계부에서 끝난 시간은 10시 40분. 부원동 제2투표구에서 이 표를 받아서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가 오통합니다. 손으로 시간을 적습니다. 10시 53분에
63.4 대 35.9. 물론 이 퍼센티지 적는 게 아니라 득표수를 적죠. 적은 종이에다가 공표를 해요.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온 시간. 그 시간을 확인하면 그게 8시 26분으로 되어 있어요. 8시 26분은 개표도 시작 안 된 시간이란 말이죠. 부산시 사하고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산시 사하고도 역전 현상, 역류적 미스테리가 있는 동네죠. 9시 43분에 개표가 시작돼서 9시 55분에 개표가 끝나요. 근데 이 공표 시간이 8시 54분이야. 심사 집계부의 기계가 돌아가서 끝나는 시간보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지점은 공표가 된 시간과 방송 집계 반영된 시간이 똑같아요. 표를 걷어서 도장을 찍고 손으로 쓰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져가서 다시 입력을 하고 빨라도 1, 2분, 뭐 5분, 10분, 뭐 그 안에 일어나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똑같아요. 시간이. 물론 굉장히 빨리 해줄 수도 있잖아. 공표하자마자 막 그랬을 수도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요거는 역전까지 요 개표 시간과 비교해서는 역전이죠. 개표는 이때 했다는데 어떻게 공표가 먼저 일어나? 그죠? 그런데 요 둘 사이에도 저는 시간이 똑같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좀이라고 붙여줄게요, 여기는. 하여튼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이런 여러 현상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퀴즈를 낸 건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장암동 제3투표구도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제가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녹양동 제1투표구였어요. 지난주에 장암동 제3투표구라고 한 것은 녹양동 제1투표구예요. 그렇게 정정해 두고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동일해. 자, 일단 이 전체가 얼마나 이상한지를 보려면 일단 개표 과정을 잠깐 이해해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 표가 오면 이렇게 함부로 한 데로 가요. 뚜껑 여는데요. 뚜껑 열어. 막 쏟아. 그 다음 테이블이 어디냐면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전자개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투표지 분류기. 이게 영상으로 보면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표. 거기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라고 부르는데요. 기계적으로 분류 100장씩 묶어내는데요, 여기가. 그 다음 순서로 어디를 가느냐? 심사집계부라는 데를 갑니다. 여기는 100장씩 묶은 걸 보고 100장 다 문재인 표냐, 100장 다 박근혜 표냐, 맞나 틀리냐. 선관위나 이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사람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 다른 표가 섞여 있어도 다 걸러낸다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 단시간 내에 쏟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그 100장 속에 잘못된 게 섞여 있어도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1년 전에 거슬러 들어와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일본은 이 순서가 거꾸로 해요. 사람이 100장을 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맞나 기계에 넣어봐요. 은행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요. 기계가 맞나? 기계가 맞다고 토해낸 걸 사람이 다시 체크하는 건데 기계의 속도를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면밀한 검토, 그 수검표가 안 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심사집계부를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공표하는 위원장들이 쭉 앉아있고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거기 박스, 이 바구니 있잖아요. 이 바구니에 표를 막 담아온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위원장이 보고 이 숫자가 맞아! 하고 손으로 써요. 시간과. 자기가 그 맞다고 확정하는 시간에. 그게 공표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 분류기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개표가 시작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기계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이 손으로 쓰는 공표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기록 보고하고 방송으로 가는 입력하는 데로 가요. 여기서 이제 PC 앞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막 입력합니다. 그 숫자를. 공표됐다는 건 이미 이게 맞다고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방송 시간과 위원장 시간과 기계가 찍은 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은 그 연호 현상을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케이스는 이제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제1투표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느냐? 이 동네에서는 자, 투표 마감이 6시 25분에 됩니다. 왜 투표 마감이 6시 25분에 되느냐? 투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6시까지예요. 하지만 줄을 6시 이전에 쓰면 그 6시 이전까지 줄 선 사람까지 인정해줘요. 그래서 6시에 딱 끝나는 동네도 있지만 뭐 10분, 20분씩 줄 선 사람들까지 다 투표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개표, 아까 얘기한 개표 시작 시간은 기계 8시 8분으로 지키고 공표 시간은 8시 44분으로 수기가 돼 있는데
방송이 7시 20분에 됐어요. 이 시간대는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개표는 완료한 다음에잖아요. 개표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 케이스는. 그럼 이 시간들은 각각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는 투표가 마감돼서 투표함을 차에 싣고 경찰 호의를 받아서 개표 장소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동 시간을 9분으로 잡았어요. 이동하고 나서는 이제 투표함이 개표소 안에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겠죠. 박스 까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시간을 합쳐가지고 각각 이렇게 20분 단위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방송이 여기가 돼야 되잖아, 이쪽에. 이쪽 어딘가에. 방송이 여기가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알아낼 수 있냐면, 일단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이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하사면, 제일투표구, 주소가 쭉 적혀있어요. 부안, 변산, 852번지, 하사중학교 강당, 이렇게 위치가 나오죠, 정확하게. 이 투표록이 작성되고, 투표록 뒤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투표 관리인, 투표 사무원,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 보내거나 하는 그 감시하는 인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가, 근무가 끝나는 시간을 적어요, 이렇게. 6시 25분. 이 시간은 언제냐면, 투표가 끝나서 투표함이 나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투표함이 그 투표소를 떠나면 자기들 할 일 다 했잖아요. 그 시간을 주르륵 적어요. 이 6시 25분이에요. 수기로. 그 투표소에서 완료된 시간이 6시 25분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네이버 지도로 이제 투표가 일어났던 주소와 개표가 일어났던 주소를 가지고 찍어봤더니 9분 거리야. 통상적으로 9분 정도 걸려서 이동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기계가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기계에 집어넣었을 때. 요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요걸 보고 이제 기계가 몇 시에 돌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위원들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이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서 맨 밑에 시간을 써요. 내가 이 숫자들을 다 확인한 시간은 8시 44분이라고. 그럼 공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개표가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언론사하고 포탈에다가 숫자를 막 던져줘요.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방송은 그걸 누적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사면 제일투표구의 발표 시간은 언제냐, 방송. 2012년 12월 19일 19시 19분. 7시 19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7시 19분에 방송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표록과 투표 상황표 시간으로는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이런 케이스가 몇 개나 되나. 전국적으로. 개표가 되기 전에 방송한 거 43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에 방송된 게 41개. 선관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방송이 되는 게 960개예요.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한 방송과 공표가 똑같은 시간이 된 게 1300건입니다. 14,000개의 투표구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2,000개가 넘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소위 말해서 연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2,000개를 어떻게 뽑았냐? 이거와 이 시간을 14,000개를 다 비교했어요. 좋아. 동시는 빼자고. 엄청 달리기 빠른 사람이 했다고 쳐. 그래도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데가 확실한 연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예상할 수 있는 해명은 시간을 잘못 적었다예요. 그죠? 선관위원장이 1,000번을 잘못 적은 거예요. 기계가 1,000번을 시간을 잘못 기록했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00명이 달리기가 빨라. 자, 이게 지난주에 말한 연호 현상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연호2가 있어. 연호2. 이거 뭐냐? 아직 개표함이 도착을 안 했어! 개표함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여기에! 방송이 투표함이 없는데 된 거야.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동 제일투표구. 박근혜 82%, 문재인 16%로 끝난 동네입니다. 그 적힌 시간은 8시 반에 투표가 마감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소요 시간이 이만큼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분 정도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요 맨 밑에 있는 게 물리적인 이동이죠. 그 다음에 개표소에서 기계에 찍힌 시간이 6시 16분이에요.
개표 시작됐다고.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공표했다고 적힌 시간이 6시 38분입니다. 투표 함이 일단 개표소로 와야 되잖아. 차 타고. 이 시간을 보면 아직 투표함이 도착 안 했어. 예상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 순이에요. 이 안에서는. 개표소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통계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요 시간대로 하면 아직 투표함 여기 도착 안 한 시간이라는 거지.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통계에는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한 케이스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똑같은 근거예요. 개표 상황표 시간 보고 방송에서 나온 이건 선관위에서 그대로 내놓은 표예요. 이 시간을 보면 6시 48분, 2012년 12월 19일 6시 48분, 18시 48분에 이 데이터가 방송국하고 언론사에 제공돼서 실시간으로 두두둑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6시 48분에 방송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표록 보시면 주소 적혀 있어요. 주소. 이거 어디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참관인 몇 시까지 있냐? 6시 반까지 있었어요. 선거 사무원 참관인은 그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떠날 때까지 있다가 그 시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하죠. 경찰이 오고 차에 싣고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6시 반에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밀봉하고, 그죠? 그 밀봉하고 인수인계하고 차에 싣고 시동 걸고 출발해서 뭐 신호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6시 반이라고 쳐요. 여기가 투표소, 여기가 개표소. 거리를 따졌더니 대략 5분 거리다. 그랬더니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제3투표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6시 33분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7시 8분에 공표가 됐어요. 방송은 7시 10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어가 아니야,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통계에서 빠졌어. 2,000개가 넘는 통계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앞에 투표록부터 확인해 봤더니 개표가 시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야. 역전이 일어났어. 개표소에는 대략 52분쯤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개표는 6시 반부터 시작됐지? 기계가?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개표는 여러 투표소 걸 모아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투표소 거는 저 시간에 도착했지만 좀 빨리 들어온 투표소 거를 그 개표하는 발표는 데서는 묶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계는 각각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제일 투표소에서는 다 기계마다 그 투표구마다 이 표가 있어요. 따로. 이 표가 있다고 기계가 토해내는. 이걸 묶어서 발표할 때가 있어요. 동네를 묶어서 발표는. 하지만 동네마다는 다 이게 있어요. 따로. 강원도 양구군도 그렇다는 거고 투표 관련 사무소 근무 시간 이렇고 뭐 시간 거리상으로 따져봤더니 대략 32분 걸린 소요. 16.87? 뭐 어쨌든 이 정도 거리 떨어져서 대충 네이버로 쳐가지고 평균 시속을 냈던 이 정도 되고 그리고 경찰차가 호송하기 때문에 그 일정 속도 유지하거든요. 과속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네이버 시간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교통 상황만 차이가 있지. 교통 상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거 개표 상황표 찍힌 시간들. 하여튼 그 기준으로 다 확인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강원도 양구군도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함이 도착하기 전에 개표가 시작된 케이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연어현상 1번에 포함되지 않은 케이스가 얼마나 있느냐. 대부분 당연히 초반에 있겠죠. 개표 초반에.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는 싣고 와서 도착하기 전에 개표가 됐다고 하는 거니 개표 초반에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들은 대부분. 이 현상들을 6시 40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이 현상이 몇 개나 있는가 찾아봤어요. 왜 이 시간을 골랐냐? 6시 40분은 전국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첫 개표가. 근데 왜 7시 20분이냐? 이 표를 보세요. 그 초반에 박근혜 표가 휙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박근혜 표가 처음에 유리하게 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대쯤 돼가지고 평균을 향해 수렴해 갑니다. 그 수렴해 가는 시간이 대충 7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벌어졌나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6시 40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16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부재자 대표를 제외하고 실제로 110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110개가. 지금 말한 현상은 개표소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먼저 열린 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어현상 2가 일어난 110개, 그 110개를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문재인이 이깁니다. 초반에는.
제외했다는 게 아예 뺐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로 나눠주면 뭐 초반에 얘기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대 안에서는 제가 지금 말한 투표함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개표가 시작됐다고 하는 케이스 110개가 초반에 일어났는데 그 110개를 뺐더니 문재인이 이긴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문재인이 53%가 되고 박근혜가 46%가 돼요. 그래서 연화현상 2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박근혜 초반부 우세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개표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그 시간에 개표가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초반부에 110개가 있고 그 110개가 불러일으킨 효과는 이렇다고요. 이거 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은 그나마 뭐 손으로 잘못 적었다거나 그죠? 어쨌든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 거리상 투표가 마감됐다는 시간상 아직 개표가 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초반부 100개가 넘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 헷갈리는데 예. 부재자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나 이거는 그 사람의 주소지로 미리 보내서 거기서 같이 그럼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그러니까 투표가 언제 끝나서 이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네.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가 현장에 도착해서 열리기 전에 부재자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 네. 이걸 먼저 개표했을 가능성은 없냐는 거죠. 그걸 먼저 했죠, 당연히.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한 거예요. 재투표, 부재자 개표가 57개가 이때 있었어요. 네. 여기는 투표함이 도착할 걸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재투표, 부재자 투표에서는 문재인이 이겨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110개에서 지죠. 자,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연화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제발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응모를 안 하는 거야. 선관위원들한테 응모를 좀 하라고 독촉을 해야죠. 이 영유적 말고 또 카테고리가 또 있거든요. 영유적 카테고리가 다 끝나면 이 통계치와 이 자료를 들고 선관위에 문의해보려고 해요. 누굴 통해서? 김보엽 기자를 통해서. 특정 후보 우세 투표함이 막판에만 열릴 수 있느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개표가 되고 공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다. 연어야? 이게 도대체? 미스터리다. 연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표 과정을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투표함이 도착합니다. 박스가 이렇게 도착하죠. 맨 앞에가 개함부라는 데 뚜껑 엽니다. 여기서. 그래서 확 뿌려요. 확 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종이를 같은 방향으로 왜 기계에 넣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해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이겁니다. 기계에 돌려요. 그러면 그 기계에 돌리면 여기에 개표 시작 시간과 개표 끝난 시간이 자동으로 찍혀요. 이렇게. 개표 상황표라는 데가. 이 기계가 이걸 출력한다고. 이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 그 다음이 이제 심사집계부죠. 심사집계부라는 건 기계가 100장씩 묶은 걸 가지고 100장이 다 그 한 후보의 표가 맞는지 손으로 일일이 보죠. 근데 이게 부실하다고도 주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100개를 다시 세요. 100개가 맞나? 뭐 100개를 맞죠, 항상. 기계가 일단 100개를 셌으니까. 맨 뒷줄이 위원 검열석이 있어요. 여기서 도장 찍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위원장이 사인을 합니다. 도장 꽝 찍어가지고. 자, 이 숫자가 맞아요. 방송 내보내세요 하고 공표를 해요. 도장 꽝 찍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적어요. 맨 밑에. 손으로. 기계가 만든 종인데 기계가 시작해서 끝낸 시간. 사람이 이거를 맞다고 확인하는 시간이 딱딱 적힌단 말이죠. 이 문서를 그 옆에 있는 기록 보고석에서 이거 다 넘어오면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입력해요. 이 동네에서는 몇 표가 나왔다고. 입력하면 이 입력한 것이 서버를 통해 가지고 중앙 서버에 모여요. 전국에서. 그런 다음에 방송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는 어디로 가느냐? 종이는 개표 상황표라고 그 개표 사이트에 붙여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전체 플로우예요. 개표장에서. 이 순서는 역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개표 전에 방송된 게 43개. 그리고 분류기가 돌아가는 시간대인데 방송된 게 4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표 그 위원장 도장 찍고 몇 시라고 시간 적는 그 시간 전에 방송된 게 960개. 그리고 동시된 게 1300개. 더 이상한 케이스는 개표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 개표함이 도착한 이유인데, 연어2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이 왔어요. 그 개표소는 다른 지역보다 중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력 특이점을 형성하는 것이고 중력적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입증하였다. 또는 개표소가 이동하는 가속 운동이 일어났고 그 가속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그러니까 개표소 옆집이 블랙홀이었거나 개표소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온 거예요. 이게 스타트rek에. 이재우 씨 감사합니다. 이런 정답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점은 전북 하서면 케이스를 제가 방송하면서 이게 연어 2 현상인데 연어 1 현상으로 방송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투표가 14만 14,000개다 보니까 제가 막판에 혼란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연어는 연어예요. 근데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한 분이 있었어요. 분들. 그분들이 이거 연어 2 오케이 감사. 사실 여기까지는요. 저는 선관위가 어떻게든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면 안 되죠. 아니, 선관위에서 전화 안 왔었어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든 답을 할 수 있어. 사람이 한 거니까 실수, 기계, 오작동. 굉장히 교통이 원활했어. 아니면 미리 작성했어, 투표록을. 끝날 시간이 뻔하니까 미리 작성했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잖아. 빨리 가려고 미리 써놨다, 또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6시 정각으로 끝났다니까. 기타 등등, 사실 이거를 이상하다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답변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 답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미분류 미스테리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퀴즈예요. 개표 과정은 투표함 개함, 투표지 분류, 심사 집계, 공표와 보고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함은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을 개봉하여 모든 투표지를 펴서 분류하기 편안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각 후보자별로 분류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유로 미분류된 투표지는 미분류함으로 모아집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어용 PC가 필요하며 분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볼까요? 가상으로 기표한 투표지 100매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지를 투입구에 가지런히 넣고 분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류가 시작되면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는 제어용 PC의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제어용 PC는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인 경우 몇 번에 기표되었는지 판단한 후 해당 번호의 적재함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럼 미분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미분류된 투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미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효표로 보이는데 미분류된 투표지도 있군요. 왜 그럴까요? 구분 단상에 기표가 되어 있군요. 기표인주가 많이 번진 경우도 있고요. 기표가 일부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유효하게 기표한 후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후보자별로 잘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류. 미분류가 뭔지 아시겠죠? 기계가 분류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오류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톡 토해낸 거예요. 오류. 그래서 이렇게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칸에 착착착착 쌓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미 틀은 정해져 있고 도장한 군데만 찍는 거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손으로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기계예요. 구조는 다르지만 원래는 똑같아. 착착착착 읽어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오류율이 거의 제로예요. 여기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냐? 읽는 건데 총 투표를 이만큼 했고요. 박 후보 이만큼, 문 후보 이만큼 가져갔어요. 표차가 100만 표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예요. 총 미분류가 100만이 넘어요.
111만이에요. 3.6% 전체 투표에. 집회를 감별하는 기계 있죠. 위조 집회 감별하는 기계. 그 기계가 100장 중에 3장을 진짜 논의하는데 가짜로 읽어봐. 큰일 나겠죠. 그것도 해내요. 100%에 가깝게. 근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거를 3.6%는 오를 내냐고. 난 이 수치부터가 너무 이상한데, 진짜로 이상한 건 이겁니다. 미분류 100만 개가 넘었죠? 110만 개?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나눠보면, 완전 무효표가 11%예요, 완전. 그 동영상에 설명된 대로 딴 데 찍거나, 뭐, 잘못 찍거나, 뭐, 인주가 묻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중에 11%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10만 정도 된다는 거죠, 100만 중에. 이게 진짜 오류고요. 그 나머지 분류를 한 게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가 총 미분류 중에 5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35%를 가져가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100만 개가 무작위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토해냈어요. 100만 개를 옆으로. 그러면 모집단이 100만 개 정도 되면 당연히 전체 투표하고 가까운 정도로 갈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51대 47, 8로 갈려야죠. 그런데 미분류된 표는 박근혜가 52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은 35밖에 안 가져가요. 100만 개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모집단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과 똑같은 비율로 이게 나눠줘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기계가 뭘 구분을 했나요? 기계는 어쨌든 잘 못 읽겠다고 하는 걸 무악 토해냈으니까. 그런데 이 미분류된 것을 다시 사람이 손으로 분류합니다. 심사집계부, 아까 기계 다음에 심사집계부 하는 데 있죠. 거기 손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렇게 손으로 분류를 했더니 유효표 10만 개의 완전한 무효표 빼고 미분류 중에 분류를 할 수 있는 유효표가 52대 35로 나눠지져요. 그래서 이때만 득표차가 18만 표가 거의 20만 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미분류 속에서. 또 하나의 개념은 상대 득표. 그러니까 둘만 따져봐요. 둘만.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가 60%를 가져가고 문재인이 40%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표를 어떻게 나눠 가졌냐. 당연히 득표율대로 나눠 가져야죠. 통계적으로. 5.1대 4.9로 가져가야 되는데 6대 4가 됐다고요. 거의 여기서 20% 차이가 가까이 벌어진 거예요. 19%, 18%, 20% 가까이. 이 18%, 19%는 생각해 보시면 이 18만 표차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어떤 표를 문재인으로 판독할 것인지 박근혜로 판독할 것인지에 따라서 한 표가 일로 가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한 표는 두 표의 효과를 내요. 전국 득표율은 51.36대 40.86으로 끝났어요. 이게 전국 득표율이에요. 그래서 표차가 3.5% 났어요. 이게 대선의 결과입니다. 근데 미분류만 따지니까 표차가 16.95%, 3.5%가 아니라 거의 17%가 난 거예요. 4.5배가 더 많이 났어요. 어떻게 미분류에는 박근혜뿐만 많이 나오는 거죠? 더 자세히 볼까요? 지역별로 봐요. 박우세 지역이었던 곳. 박근혜 대선 득표율은 이 지역에서 이렇고요. 각각.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박의 미분류를 통해 얻은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박의 득표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해요. 다른 지역도 다 보세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문재인을 보세요. 문재인이 경상남도에서 대선 득표한 건 36%예요. 근데 미분류에서는 20%밖에 못했어요. 울산에서 보세요. 울산이 대선에서는 39%를 했어요. 문재인이. 미분류에서는 26%밖에 못했어요. 부산에서 39%, 미분류에서는 29%. 서울 볼까요? 서울은 문재인이 이긴 곳입니다. 박은 46, 조금 덜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이긴 동네에서도 37밖에 못해요. 서울에서 51.4%를 득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분류에서도 50%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37%야. 광주,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죠. 광주는 박근혜는 전체는 7.7%, 미분류에서는 9%를 했는데 문재인은 91%를 했어요. 전체 다 합쳐서. 근데 미분류에서는 80%밖에 안 했어요. 문재인은 일관되게 10% 이상씩 미분류에서 다 집니다. 10% 이상씩.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분류할 때
문재인과 박근혜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유리하게 박근혜에게 판정을 해줬어.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아니 그 판단은 개인이 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미분류가 되면 이 위원장까지 그렇죠. 가요. 근데 박근혜랑 문재인이 바로 연결되죠. 요 가운데 찍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갔으면 박근혜로 해줘. 그렇다고 되게 너무 지나치게 전국적 현상이에요. 예외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예외가 없고, 그 수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 같은 데서 그럼 광주 지역 문재인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광주, 전라, 전북, 이런 곳에서도 보시면 막 14% 그렇게 빠졌어요. 10% 이상씩 다. 문재인에게 다 그렇게 불리하게 갔다고. 박근혜 쪽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높거나,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 시나리오로도 해명이 안 된다고. 통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요. 퀴즈입니다, 퀴즈. 저는 이것을 미사현상으로 봅니다.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자랑. 이 미사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다음 주에 또 한 단계 더 들어와서 이 미사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두 사람의 격차가 100만인데 미분류에서 18만이 나는 거, 거의 20만, 5분의 1이 난 거예요, 여기서. 미분류로만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미사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지난주에 냈던 퀴즈는 이 퀴즈입니다. 미분류 미스테리.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난 대선에서의 표차는 100만 표 정도인데 총 미분류가 110만 표 정도예요. 3.6%. 그러니까 3.6%의 100만 표 이상의 표를 기계가 통해냈어요. 옆으로. 내가 분류하지 못하겠다고. 그게 지나치게 높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미분류된 것 중에 이제 미분류를 사람이 손으로 구분할 거 아닙니까? 각각 가져가면. 그럼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본인들이 득표한 만큼 미분류에서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대선 득표율보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더 많이 가져가고 미분류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선 득표율보다 10% 이상 덜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서 일반 득표율에서 51대 47.8이 됐는데, 그래서 3.5%의 표차가 났는데, 미분류에서는 16.95%가 나요. 5배 이상. 미분류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된 표들이 이렇게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열세인 지역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덜 가져가요. 미분류에서는 10% 이상씩. 그래서 저의 설명은 몸과 마음이 덜 건강하신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가 많았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떨려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얘기. 실제 미분류표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표들이 그런 실수가 많아서 미분류로 많이 분류가 됐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박근혜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김보율 기자의 추정이고, 실제 답이라고 제출한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럴 법하죠.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너무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18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연령별 득표율을 그러면 따져봤다 이거야.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추정해 봅시다. 50세 이상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면 이런 미분류 중에 박근혜 후보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49세 이상이 많은 지역은 이런 현상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 때문이라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전국을 나이 많은 순으로, 나이 적은 순으로 지역별로 쭉 분류했다고. 만약에 미분류 속에서 박근혜도 적게 나오고 문재인도 적게 나와요. 자기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의 득표율이, 혹은 일반 득표율보다 미분류 속에서 득표율이 문재인도 많이 나오고 박근혜도 많이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이 나오거나 한 사람이 너무 적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비교했냐면, 박근혜 문재인의 일반 그 지역에서 일반 득표율, 미분류에서의 득표율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
일반 득표율과 미분류 내에서의 득표율 차이가 없다면 같이 줄거나 같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역을 주르륵 골라가지고 10개, 여기는 10개만 했는데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정, 김보혁 기자의 추정과 다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분류표 속에 두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나 거꾸로 49세 이하 상위 19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게 발생해요. 더. 그러니까 이 미사 현상, 미안하다 문재인, 나는 박근혜를 사랑한다. 응?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사랑 현상은 나이가 적은 동네에서 발생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또 하나 쭉 대부분은 0% 1% 차이 나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0% 넘는 동네가 있어요. 전라남도 고흥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경향성을 보입니다. 나이가 49세 이하 젊은 지역구에서, 젊은 투표구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지역구에서 이 격차는 커집니다. 그런 경향을 보여요. 우리의 추정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미사현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해하셨죠?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가 어리고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곳에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는 미분류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는 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퀴즈를 한 번 더 냅니다. 저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거나 근접한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찰됐고요. 유찰되었고 대신 제가 지난주에 보내주신 응모 중에 개인적으로 당선작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뭐예요? 상품은 접니다. 이분은 오시면 저하고 방송 전에 커피 한 잔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힘이다. 관찰 전에 양자의 위치는 확률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관찰 순간에 확정되는 것이다. 미분류표 역시 우리가 표를 까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률 파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제가 차점 드리고요. 차점. 당첨작은 이겁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면 손가락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나는 이해해주고 싶다. 그 당선작에서 뭔가 이렇게 번쩍 지나가는 게 있긴 있어요. 뭔가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건가?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청수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아껴둘게요. 내 설명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이야 하려고 그러죠. 하나 더 있네. 차점자가. 이분 특별성 드립니다. 미사현상은 철학자 프라딘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쾌락은 대상을 향한 충동의 성공의 표시이며 고통은 장애물의 제거에 선행한다. 이게 뭐죠? 그러서 한참 뒤에 막 설명하고 SM도 등장하고 막 하지만 굉장히 길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을 드리고요. 하여튼 손 떨려서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분들 투표를 가장 많이 한 분들입니다. 거꾸로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자료는 관련 데이터 전체를 정보공개톡에서 2년여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그것도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그치, 청수가 했을 리가 없죠.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프로젝트 부에 2012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전체를 2012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부 사이트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 이후부터 접속하셔서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료 어떻게 봐? 제 말을 어떻게 믿어? 여기 다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방송 중에 했던 내용을 반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쭉 다 올라가요.
반박하거나 검증해보고 싶으면 다 받아서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과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그중에서 이게 맞지 않겠냐고 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어가고 추론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다 해봤더니 이건 모든 게 다 정상이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난 미스테리야. 아직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이 미스테리를 풀을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내거나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서 모든 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면 전국을 다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모든 로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 그 자료들을 보는 방법도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 호기심도 풀고, 근데, 제가 올해 마지막 퀴즈로 내려고 하는 것은 미분류표를 달아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상한 현상을 또 발견하게 돼요. 2012년이 아니라 2014년에 뭐가 있었냐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더기로 무효표가 나와요. 자, 보세요. 경기도 남경필, 김진표, 박빙이었어요. 아주. 그쵸? 빅매치였어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놓고. 그래서 득표 차이가 4만 표밖에 안 났습니다. 1,500만 표 정도에서 4만 표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무효표가 15만 표가 났어요. 무효표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예요. 무효표가 이 득표차의 3.5배가 돼요. 이 둘 사이를 가른 표보다 누구의 표도 아니라고 판정된 게 3.5배가 됐다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6배가 차이 난 것도 있어요. 경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겨우 480표거든요. 진짜 박빙이죠. 무효표는 3,000표가 넘어요. 여기보다 더한 데가 있습니다. 부산, 대단히 박빙이었죠. 부산에서 최초의 야당 시장에 나오나? 라고 했던 오고돈 득표가 겨우 2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무효표는 5만 4천 표입니다. 2배 이상이 무효표예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격차는 겨우 200표 차이가 났거든요. 연제구는. 그런데 그 무효표는 2,800표, 3,000표 가까이 났어요. 이 무효표가 누구의 표로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무효로 판정된 표예요. 그게 양 후보의 격차보다 몇 배나 높다. 특이현상입니다. 굉장히. 지난 대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에서도 다른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역시 퀴즈입니다. 뭐냐? 방무현상을 설명하시오. 통계치를 훨씬 평균치를 넘어가는 무더기로 무효표가 경기도하고 부산에서 발생했다. 그게 두 사람의 표차보다 훨씬 크다. 훨씬 몇 배나. 이 표가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후보의 당락이 다 바뀔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선거가 있었어요. 퀴즈 2. 방무현상을 설명하시오.